오늘은 교육부 혁신지원 아하사업 3업 플러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졸업한 동문 선배님을 모시고 그리고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8학번 정재용입니다. 예, 현재 본인 소속 회사 좀 얘기해 주셔야죠. 예, 저 주식회사 건국 E&I 봉사사업부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세요? 현재 고덕 현장, 평택 고덕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취업해 있는 이 회사는 몇 년이나 다니신 거예요? 지금 이번 건국 E&I는 7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소방은 1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그리고 첫 직장은 아니네요? 네, 처음에는 그 수연 엔지니어링이라는 설계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거기 이제 처음 형 교수님 소개로 처음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현재는 그 회사에서 설계를 배우고 그다음에 다시 건국 E&I로 이직을 해서 감리도 하고 그다음 현재는 공사 쪽에서 현장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연 엔지니어링에서 소방 설계 쪽으로 11년 정도 근무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설계 계획부터 해서 실시 도면까지 대관 업무까지 다 11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많이 힘든 점도 있었고요. 보람도 많이 있었는데 설계라는 직종이 너무 한 분야에서만 일을 하다 보면 좀 낙후된 생활도 되고 또 자기에 대한 스펙을 쌓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소방 안전관리과를 졸업을 하고 갈 수 있는 취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한 회사처럼 설계나 또 감리업이나 그 다음에 공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점검업 쪽으로도 갈 수 있죠. 네, 현재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점검업도 있고요. 점검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토대가 좀 갖춰져야 좀 작업을 또 일을 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소방 설계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업이 있는 거죠. 네, 공사업. 그리고 감리업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점검업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순서로 따지면 뭘 제일 처음에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를 딱 먼저 해야겠다는 기준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설계부터 해서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나 그다음에 법이나 이런 걸 다 알고 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계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현재는 설계 근데 제가 사무실로- 궁금한 건 네, 이제 보통 건물이 완공이 되면 네. 이 건물을 완공하기 전에 이제 소방 설계라는 걸 하고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리인가요? 네, 감리 공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 확인업이 감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관리 측면에서 점검을 하는 거죠. 네, 점검도. 네, 그러니까 이제 감리입니다. 그 소방 공사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방에 따른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감리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업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게 맞죠.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계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각 분야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계는 어떤 일 하는 거죠? 우선 설계는 저희 소방은 알다시피 기계와 전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야를 설계를 하게 될 텐데요. 처음에 계획부터 그다음에 미팅 업무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잡고 그 건축물에 대한 소방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성을 잡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이제 그 설계된 도면을 확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누가 그 확정? 확정 짓는 거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발주처하고 시행사가 소방서에 들어가서 업무 협의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확정이 되면 공사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공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감리 쪽에서 와서 또 이렇게 감리업을 하는 거고요, 그죠? 공사가 시작되는 동시와 같이 감리가 같이 이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네.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네, 감리가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완공 필증이 나올 거고요. 네, 완공 필증이 나오고 나서 이제 원 발주처에서 이제 점검업을 또 그 계약을 맺어서 이제 또 그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게 그럼 됩니다. 이제 점검은 이제 계속 이제 유지 관리 측면이니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네, 일이고 그 건물이 이제 무너질 때까지는 아마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소방 설계업에 만약에 소방 설계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소방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거는 기술사가 가장 좋은 거고요. 네. 요즘은 소방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필수라고 봅니다. 네. 각 업체에서도 자격증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자기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설계업이라는 사업을 하려면 기술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만약에 설계업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소방 설비 산업기사나 기사를 취득을 하고 가는 게 업무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 뽑기를 원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 인력으로 해서 등록이 되는 곳도 있고 보조 인력으로 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에 대한 그 퀄리티를 쌓아가면서 경력 관리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도 기사 자격증을 따면 면허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사업. 공사업 면허를 뭐 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만큼의 자본금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감리업을 하려면 어떤 면허가 있어야 돼요? 감리도 동일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나서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감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고요. 감리는 무엇보다 책임을 더 많이 지는 업종이다 보니 많이 힘든 면도 있을 거고요. 자기가 감리업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점검업 면허를 내고 싶으면 소방시설 관리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어떤 업종 다 동일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요. 그 그 회사를 갖기 위해서는 기술사는 필수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이 학생들에게 기술사부터 얘기하면 너무 갈 길이 머니까 네.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소방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점검업 이렇게 네 가지 주력 업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2년을 마치고 보통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소방 설비 산업기사, 네. 기계나 전기 분야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계업을 제일 처음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왜 그렇죠? 우선 기본적인 화재 안전 그 법규랑 그다음에 저희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대한 기본 토대를 다 알고 시작을 해야 나중에 가서 어려운 면이 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소방법이라는 게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개정되는 스토리를 모르고서 이 업을 뛰어든다 그러면 일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은 주로 설계업 그러면 그 야근도 많고 급여는 작고 그 잘 선호가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설계업체에 가서 내가 정말 야근도 열심히 하고 뭐 급여가 작지만 나름대로 잘 근무를 해서 만약에 몇 년 근무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뭐 크게 보상이 있다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캐파를 어떻게 키우냐 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설계 사무실에 11년 동안 있으면서 한 분야 쪽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배우다 보면 소방법의 노하우도 다 전수가 될 거고요, 윗분들한테. 그 다음에 또 법이 어떻게 바뀌어갖고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차차 뭐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해도 어느 그 누구한테 꿀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저 정재용 동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후배들에게 권유할 때는 여러 분야의 취업 분야 중에 설계업을 제일 첫 번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굳이 설계업은 아니라고 해도 어떤 업무, 뭐 공사업을 가서라도 거기에 맞는 업종을 직종에서 일을 하실 때
자기가 소방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이제 점검업 위주로 많이 가고 싶어 해요. 네. 졸업하자마자. 그게 맞는 거예요? 솔직히 점검업은 뭐 1, 2년 단기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장기로 소방 쪽에서 일을 하자고 했으면 점검업보다는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점검업은 아시다시피 소방 기계 쪽이나 또 소방 전기 자탕 뭐 이쪽에서 이제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시스템을 만지는 업종인데 유지 보수를 하면서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능사가 아닌 이상 펌프 관련된 쪽은 아마 손을 댈 수는 없을 거고요. 기본적인 알람 밸브나 뭐 준비 작동식, 그다음에 자탕 이쪽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 위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캐파가 생기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점검업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설계업 쪽으로 가는 게 좀 현명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제 판단은 좀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제가 지금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작동 테스트를 할 때는 점검을 했던 직원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 부분이 자기가 일했던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건 편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 다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느 정도 다 올라오기는 하지만 처음에 소방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검을 뛰어들게 되면 이게 정말 맞게 설계가 됐고 시공이 됐는지를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든 우리 이제 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설계업 쪽으로 일단 한 11년 근무했으니까 네.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설계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지금 4개 업무 분야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2년을 마치고 첫 직장으로서 설계업을 선택했을 때 또는 공사업, 가민접 전공했을 때 각각의 급여 차이 간단하게 뭐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급여는 뭐 여러 회사가 비슷하겠지만 또 기본적인 게 아마 초임 급여 연금이 한 2,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설계 쪽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업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현장 수당이 더 추가로 붙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검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수당이 좀 더 조금 공사업보다는 좀 덜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리업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설계랑 그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이 좀 지나야 자기에 대한 연봉이 좀 더 오를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설계업을 기준으로 하면 2,400에서 2,500 네. 연봉. 네. 근데 이제 공사나 점검업은 현장 수당이 조금 더 붙는 거고, 네. 감리업은 설계가 비슷하고,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설계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야근이 많고, 네. 어떤 회사는 야근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설계업이 야근이 좀 많은 편이죠. 네, 엄청 많습니다. 그 야근을 포함해서 2,400에서 2,500인가요? 아닙니다. 그 야근 수당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별도로 본인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다. 네. 근데 개인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연애도 해야 되는데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나요? 설계업이? 지금 요즘에 주 5일제 근무를 많이 할 텐데 설계업으로 가게 되면 자기 스케줄을 본인이 짜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 시간에 얼마큼 열의를 가지고 근무를 하냐에 따라서 그 야근에 대한 그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시간을 단축한다 그러면 납기일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소방 설계업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11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 설계업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한번 설계업을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회사 가면 무슨 일부터 해요? 우선 도장 찍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장 찍는다. 그게 뭐죠? 저희가 이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도서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도서라는 게 뭐죠? 도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통도부터 평면도 또 그에 따른 기반적인 부속도문을 다 이제 작업을 하는 도면을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걸 이제 따로 이제 도서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도면이 나가기 위해서는 회사 직인이 지켜야 됩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사가 회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사의 도장을 찍고 나가는 거를 도장 찍는 업무라고 또 별도로 또 저희가 칭하고 있기는 한데요. 체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이 도장에 찍어서 도면이 어떻게 납품이 되는 것부터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기간이 좀 그거와 동일하게 이제 소방법을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가지고 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를 대해서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개개인이 어떤 파트를 맡아서 도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장 찍기 기간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어떤 뭐 아파트나 또 어떤 건축물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도면 부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많다고 또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취업을 해서 도장 찍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일 하나요? 도장을 제가 좀 이게 표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도장 찍는 게 그렇게 뭐 납품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찍는 그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수가 저한테 하루에 한 가지 숙제를 줬었어요. 소방법을 가지고 작은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항상 레포트를 써오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개통도를 한번 그리게 될 겁니다. 그 개통도를 토대로 그 다음에 평면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도 또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한 3, 4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아마 정작 본인이 맞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위 선배님들하고 같이 작업에 아마 투입하게 될 겁니다. 프레스터라는 게 뭐예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저기 하나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시작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좀 씹혔네요. 새로운 용어인가? 아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개통도를 그리고 그리려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CAD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네, 요즘 설계는 다 CAD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CAD뿐만 아니라 엑셀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파워포인트도 기본적으로는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CAD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 CAD를 했지만 많이 학교에서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회사 가서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CAD를 습득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투자되지는 않을 거고요. 한 달이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전혀 CAD를 접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한 달 정도면 될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키웠던 저희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달, 한 달 반 정도면 다 잘 하더라고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처음에 도장 찍고 네. 그 이제 개통도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한 팀이 구성이 되게 되면 한 3명의 팀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 팀에 이제 팀장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장급이 한 명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사급이 한 명 이렇게 붙어서 총 3명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팀장급으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계획부터 그 다음에 제일 까다로운 주차장이나 그 다음 기계실, 전기실 같은 작업을 하게 되고요. 중간 티어 과장급에서는 주로 그 단위 세대를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단위 세대라가 뭐냐고 하면 아파트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 평수에 대한 기본 모델형을 말하는데요. 그 작업에 대한 거를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기사급을 일하는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 같은 경우는 그 단위 세대를 가지고 각 층에 대한 평면도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보통 입사해서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죠? 보통 과장급 정도 진급을 하게 되려고 그러면
입사해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거든요. 빠르면 5년이고요. 그다음 늦으면 한 7년 정도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또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팀장과 기사 1명 이렇게 일하는 회사도 있고요. 네, 뭐 그거는 뭐 그 회사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사가 처음에 했던 작업을 어느 정도 선임들이 봤을 때 잘 한다고 하면 한 단계씩 더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건축물을 다 하는데 한 3년 걸렸거든요.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 프로젝트를 받아서 제가 계획부터 그다음에 납품까지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계업에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 5년 근무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과장급 정도의 어떤 캐파를 갖추게 됐어요. 네. 계속 평생 직장으로서 괜찮은가요? 저도 한 회사에 처음에 11년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는 좀 작은 규모의 회사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정도 하고 나서부터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는 지금 제가 다 진행을 했었는데, 혼자서 건축물 하나를 다 완료해서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한 1, 2년은 자기가 보람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자기가 설계했던 건축물이 올라간 거를 보게 되면 뿌듯함도 생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같은 일을 쳇바퀴씩 돌아가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마 자괴감이 또 빠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직이라는 거를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돼서 이직을 못하고 또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또 다른 거를 하고 싶었던 욕망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년 지나고 나서 옮기게 된 거였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 동기들, 또 소방을 안 하고 다른 기계나 전기를 하는 동기들을 보면 그 동기들에 대한 능력치나 또 제가 하는 소방 분야에서만 하고 있는 저랑은 초반엔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제가 저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좀 선배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다 수긍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신감을 좀 다시 되찾고, 그래서 이직을 하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 방금 얘기한 내용 중에 네. 선배들이 무리한 요구? 네. 뭘까요, 그게? 그게 뭐 꼭 물론 어느 회사마다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남한테 미루는 일 자기 정도? 개인적인 일까지 막 시키고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는 게 아니고 회사 업무에 대한 본인이 해야 되는 이제 그 할당량이 있는데 못 채웠을 경우에는 이제 부탁을 많이 하겠죠. 부하 직원들한테 이거 좀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저는 야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음에는 이제 좀 그래도 꺼려 하다가 제가 저 선배 거를 좀 더 뺏었고 더 지식을 더 많이 습득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와준다고 하고 제가 야근하고 좀 그렇게 일을 했었죠. 그 현재 이제 설계업을 뭐 한 7년 근무하셨다 그랬나? 설계업적으로? 설계업으로 11년, 11년. 11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사 현장 맡아서 한 7년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후회는 없어요? 네,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현장 소장직을 하면서 그 현장에 대한 공정률이나 인원관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일을 할 때보다는 지금 제 적성이 더 맞는 것 같고요.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일. 이게 뛰어서 현장에 대한 그 현장 작업은 소장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우선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볼 줄 아는 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자격증 요구 조건은 없어요? 현장 물론 갖고 있으면 좋죠. 네, 제가 지금 책임기술자라고 해서 이 현장에 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소방관이 점검이 나왔을 때 그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나
그다음에 소방관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자기한테 큰 보탬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은 좀 필수로 땄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 서두에도 가지고 있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회사를 다닐 때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일하고 나서 5년이 지난 한 2000년 무렵에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그 규정도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감리업도 그 등급에 속하지 못하면 자기가 책임기술자로 나가기는 힘듭니다. 요즘에 한 현장에 책임기술자하고 보조기술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보조 역할만 할 수가 있지 책임 감리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격증 없이는.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후배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소방 쪽이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어떤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에서도 도입되지 않았던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BIM이라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서 물론 그것도 아직도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추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 같은 업종도 점점 이제 사람이 줄어들어 갈 여건이 좀 많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구성이 된다 그러면 현장에서 뛰는 일이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검도 사람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설계는 점점 이제 사람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기본적인 BIM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3D로 우리가 처음에 2D로만 작업을 하던 게 이제 3D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설계 적정도 2D 작업이 아닌 3D 작업으로만 바뀌게 될 거고요. 그에 대한 또 많은 지식도 쌓아야 될 거고 또 거기는 아직까지 자격증 분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리나 이제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은 감리나 시공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네요. 네. 근데 그래도 뭐 공사나 또 금방 뭐라 그랬죠? 감력. 이거는 이제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끝까지 남을 것이다. 네.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소방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내서 공부해라 뭐라든가 내가 선배로서 2년을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했지만 학창 시절 때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좀 전력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라든가 아무튼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서두부터 계속 얘기했던 자격증 분야인데요. 제가 자격증을 취득을 못하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이직을 할 때도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하려고 해도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이직을 하려는 생각을 하냐는까지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없지만 저 이제 경력으로서 지금 특급이라는 소방 책임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계단을 밟지 않았으면 해요. 초반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그 자격증을 토반으로 제가 걸렸던 경력보다는 더 짧게 책임 특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력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졌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많은 우정도 쌓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고 또 자기가 소방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왔으면 합니다. 보통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다른 우리 학교 그 직원들도 있고 타 학교 직원들도 있지만
소방에 대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소방이 좀 분야가 좀 작다 보니까 제가 있는 현장에서도 전기 뭐 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소방이기 때문에 또 좀 그렇게 위축이 될 수는 있는데, 소방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찾지를 못하는 직원들도 많이 봤고요. 좀 자부심을 많이 갖고 학교 생활을 좀 충실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남는 뭐 학창 시절 기억 있어요? 저도 경민대를 1학기만 다니고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해서 이제 학교 생활에서 좀 더 충실히 하겠다고 해서 이제 케맥스 동아리를 들어오게 됐고, 제가 6기로 있으면서 아직까지 6기 지금 동문들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고 자주 연락도 하고 또 일에 대한 어려움이나 다들 그런 걸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이 학교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지금 제 나이에 와서도 그 만나면 옛날 추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또 6기 모임을 하게 되면 교수님 얘기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참 보람이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얘기 뭘 그렇게 하세요? 네, 많이 얘기하죠. 그냥 참 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 명씩 챙겨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냥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다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연락도 자주 하게 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하신 거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인사할까요, 우리?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